수집 방법과 도구. 텍스톰이 있고 이제 노드 엑셀이 있습니다. 텍스톰은 이제 그 텍스트 기반의 것들을 이제 막 가져오는 거고, 노드 엑셀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크롤러는 행위 데이터를 가져와요. 지금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막혀 있는데, 막혀 있기 전까지 페이스북은 팬페이지 중심으로 행위 데이터를 엄청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름도 뜨고 아이디도 뜨고 사진도 뜨고, 크롤링 한 거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자료가 있나? 한번 이따 찾아보고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내가 좋아요를 눌렀네, 뭐 공유를 했네, 어느 포스트에 가서 뭘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뜨거든요. 트위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텍스톰으로 분석을 이게 뭐 있나? 텍스톰은 단어에서 오는 어감이 있지만 다 텍스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근데 이제 노드 엑셀이라고 하는 요거는 행위 데이터 플러스 텍스트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톰인데, 텍스톰은 그냥 단어하고 단어의 연결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뭐 방향성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방향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희가 철수의 포스트에 좋아요를 눌렀네, 이런 게 가능하고, 뭐 양방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그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노드 엑셀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막혀 있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좀 했었는데, 이제 텍스톰하고 노드 엑셀의 장점은 범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은 텍스톰이나 노드 엑셀 돈 지불해야 돼. 이것도 1년 구입하는데 한 거의 12만 원인가 10얼마를 해야 되고, 이게 어차피 논문 쓰시니까 알려드리면, 이제 프로 버전이 있고 베이직이 있어요. 그 베이직은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데 크롤링이 안 됩니다. 텍스톰에서요? 아니 노드 엑셀. 예. 프로 버전 다 쓸 수 있고, 베이직 그냥 기본에서는 그냥 매트릭스 가지고 와서 분석 지표 만들어내고 그림 그리고 해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뭐 트위터나 뭐 플리커나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크롤링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노드 엑셀의 장점은 이제 엑셀 화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텍스톰에서 생산된 매트릭스를 가지고 와서 돌릴 수도 있지만, 연구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일이 손을 쳐가지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텍스톰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무제한이나 이런 거 무제한은,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서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무제한은 좀 어렵고, 그 텍스톰도 용량을 어느 정도 구입을 하면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돼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뭐 100만 명 뭐 이런 자료 이런 걸 하려면 그 노드 엑셀에서 돌아가나요? 100만 명 중에 100만 명은 돼요. 예. 예. 엑셀이 수용 가능한 범위가, 혹시 엑셀 시간이 늘어났는데 만 개까지, 만 개 이상 10만 만 개, 10만 개? 100만 개? 거기까지는 되는 건가요? 예. 근데 돌아가는 게 좀 느려요. 그렇게 되면 분석부터 그림 그려지는 게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엑셀의 또 장점은 뭐냐면 스노볼링을 이제 해가지고 오프라인 이게 뭐냐면은 왜 예전에 그 중앙일 외국 사람인데 박사학위를 국내에서 받았는데 뭐를 했냐면 이제 국내 한국의 마피아들 그러니까 조직원들을 이제 참여 관찰인가요? 자기가 직접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거를 분석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직접 해가지고 조사 작성해가지고 이 노드 엑셀은 어차피 내가 입력할 수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구성할 때 뭐 질문지를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A라는 지금 이렇게 A 쭉쭉쭉쭉 가면은 너는 누구랑 친하냐? 너는 누구랑 주별로 뭐 식사를 어떻게 같이 하냐? 뭐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오점 척도를 하든지 뭐 하여튼 해가지고 이게 사람 명이 되고 이게 체크하는 게 1부터 5까지면 이게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희가 철수한테 관심을 갖는 게 사실 없는 게 없으면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야기를 그냥 관심 있네 만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막 엄청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표시할 수 있어요 노드 엑셀에서. 네, 사람 대 사람의 그거를. 그래서 설문지만 잘 구성하면 뭐 최근에 교육학 논문이나 뭐 보면은 뭐지 왕따를 당한 사람들 네트워크 막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메르스나 이제 질병 유행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네트워크 이론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저기 어디 중동에 갔다 와서 메르스가 걸려가지고 뭐 투모드 네트워크다 그러면은 여기 무슨 뭐 강북 성심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의사, 간호사, 옆에 있는 환자까지 다 감염이 됐는데 근데 저기 어디야 부산에 있는 무슨 모 병원에 지금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 왜 여기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근데 어디 얘 때문에였지 얘가 서울하고 대전, 부산하고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다 체크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방법론은 예전에 뭡니까 9.11 테러였을 때 이제 그거 잡아내는 걸 이런 기법을 써서 잡아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소셜미디어 기반의 이제 노드 엑셀은 이제 1차 자료의 매트릭스 가공 등과 연결 분석할 수 있다 라는 게 있고 플리커가 뭔지 아시죠? 플리커가 이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나오기 전에 제가 이거 2009년 이때 처음 알았는데 사진 올리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먼저 나온 게 플리커. 지금도 있어요. 플리커 치시면 각종 관련된 사진들이 막 그래서 그거 분석하실 수 있고 엑셀 템플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기 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자 간 연결관계 게시글, 행위자 활동, 경험, 뭐 속성 이런 것들을 수집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톰하고 연동되었을 때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거죠. UCI넷도 마찬가지지만 노드 엑셀도 그렇다. 선생님, 텍스톰하고 노드 엑셀하고 어떻게 서로 이렇게 된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예, 그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노드 엑셀이. 잘 안 보이시는데. 근데 엑셀이에요, 그냥. 엑셀에, 여기 탭에 이제 뭐, 프로는 프로, 베이직은 베이직이라고 딱 떠요. 그럼 이제 그거 딱 클릭하면 그 관련된 툴들이 쫙 뜨고, 여기는 이제 수집된 뭐 행위자들, 정보들이 쫙 이제 뜹니다. 이렇게 매트릭스가 이제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아까 다 얘기했던 건데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 텍스트 기반이라고 해서 이제 분석을 하더라도 빈도나 뭐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네트워크 분석을 해야 조금 더 다각적인 분석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거시하고 미시 네트워크 지표로 구분이 돼요. 네트워크는 이게 그림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오일러라는 수학자의 그 다리 건너는 거 혹시 아세요? 다리? 그쵸? 한 붓 그리기. 한 붓 그리기. 같은 걸 이렇게 막 중복돼서 가지 않고 다 그런 거에 기반해서 이제 수학에서 먼저 나온 이론인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지표들이 있어요. 이게 얘가 중심성이 높으냐, 얘가 중심성이 높으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니까 그림만 봐서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화 시켜서 어떠한 사람이 이 네트워크 중에서 영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 지수를 쓰는 건 거. 그리고 이제 뭐 거시 네트워크 지표다 그러면 이 전체를 이제 다 해가지고 얘가 얘한테 가려면은 하나, 둘, 셋, 네 단계 거리가 4번 있다. 뭐 이런 식의 지표가 있는 거고 뭐 반지름도 있고 뭐 한데 뭐 하여튼 밀도다 그러면 밀도는 모든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촘촘하게 연결돼 있느냐 아니면 엉성하게 연결돼 있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제 거시 네트워크 지표예요. 노드 개수가 몇 개인지 연결선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 미시 네트워크 지표는 이 얘네 하나하나의 속성입니다. 하나하나. 얘가 이 전체 네트워크 중에서 위치와 역할이 어디쯤에 있는지 영향력이 얼마인지 그래서 뭐 얘가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얘는 뭐 허브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허브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이것처럼 매개자 역할이 중요한 것도 있고 그 근접 중심성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얘는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왜 우리 보면은 이제 뭐 누가 어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죠. 보면은 나 저 누구 알아. 내가 연예인 누구 아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접 중심성이 높은 거죠. 근접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하고 내가 알고 있다. 나 스스로 자체는 뭐 허브나 매개자가 아닌데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하면 뭐 얘기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미시 네트워크 지표인 거죠. 그래서 연구 논문에 반영할 때는 그림도 그려주면서 밑에 이제 지표들을 쭉쭉쭉 이제 나열해 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구조적인 이제 이거는 뭐 네트워크를 이제 보면은 구조적 통제다. 얘가 뭐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전염병 같은 경우는 얘를 끊어버리면 전염이 안 되겠죠. 반면에 얘가 어떤 사람인데 뭐 그런 거죠. 그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뭐 외치다 영화나 소설 아시나요? 보면 이제 그 여자 아이가 이제 계속 녹음 테이프로 이렇게 그 러브레터 같은 걸 계속 전달하잖아요. 걔가 얘인 거죠. 얘가 얘를 좋아하는 거를 얘를 통해서 매개를 하는데 얘가 딴 맘을 먹고 전달 안 하거나 뭐 거짓말로 얘 너 싫어해 그러면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조적으로 얘가 아니면은 이 그룹의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서 통제 효익이 있다. 얘는 이렇게 막 얘기를 이제 얘가 끊어져 있으니까 서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얘를 통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려면 얼마 줘, 내가 얘기해 줄게. 뭐 그런 구조적으로 참 치사한 방법입니다. 중심성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매개를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많은 사람은 없지만 둘 사이를 연결해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는 그대로.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계산을 하면 이제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물론 이제 그림이 직관적인 경우도 있고 그림이 복잡할 때는 오히려 이런 수치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네트워크를 그려서 되게 복잡한 경우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표를 보여주는 게 이제 더 좋은 방법이죠. 군집 분석이죠. 이게 단계가 비슷한 그릇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사원은 이제 요 밑에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봐야 돼요. 사원은 얘는 다 똑같아. 이렇게 대리도 대리 라인이 이렇게 과장 라인, 팀장 라인. 제가 요걸 가지고 2012년도에 2012년인가 13년도에 그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 이메일을 가지고 그 업무 불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메일 네트워크. 왜냐면 너무 이게 속상해가지고 이거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그 업무용 이메일을 다 수집을 했어요. 동의하에. 그러니까 이제 팀장급은 아니고 이제 저랑 요 라인에서. 왜냐면 여기서 하면 좀 그러니까요. 왜냐면 여기를 이제 동의를 얻어서 이메일을 가지고 오면 얘네가 보낸 거 다 긁을 수 있으니까 여기만 몇 개. 이게 바로 그건. 얘만 긁어오면 여기 있는 거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했더니 너무 불공평하고 불균등한 네트워크가 그려졌습니다. 이걸 이제 군집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일이라는 게 이제 몰려야 되는 거는 이제 팀장들이나 과장들 쪽으로 보고나 이런 것들이 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일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요, 계속. 밑으로. 그런 이제 현상도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좀 단점이 뭐냐면 이제 그 코멘트를 받았던 것 중에 좀 의미 있게 들었던 게, 이거를 설문조사나 뭐 그냥 인터뷰나 이런 걸로 하면 알아도 되는 거를 왜 굳이 이메일로 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안 알려주시니까 수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내가 물증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는 건 거지. 그럼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네. 왜 많았나 했더니 이제 이 팀장들이 일을 계속 전가를 시켰던 거죠. 이건 QAP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전에는 잘 안 썼다가 최근에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분석이 사실은 질적 방법론에 쓰이는 건데, 수리적으로 이제 상관성이나 회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텍스톰으로 이제 연구 기획을 할 때 뭐 원피스가 최근 5년 동안 어느 정도 추이가 있었는지를 보고 싶다. 그 수집을 2014년부터 뭐 2018년까지 수집을 했다. 그랬을 때 그 키워드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원피스가 2013년에는 이렇게 1위를 했다가 14년도에는 13 네 번째로 떨어졌다가 여기는 또 이렇게 됐다가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뭐 등락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뭐 키워드가 단순히 이제 뭐 이제는 뭐 누가 더 글을 더 올렸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그러한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려면 네트워크를 이제 그려보는 거죠. 원피스라는 단어가 영향력이 있는 단어냐, 아까 얘기했던 이 매개의 단어냐, 아니면 뭐 허브의 단어냐, 중심성이 어느 정도 있는 단어인지 보는. 그랬을 때 이제 13년도에 네트워크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원피스와 관련된 뭐 했는데 14년도에도 뭐 이렇게 그려졌다. 15년도에는 이렇게 됐다. 16년도에 하나만 있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고 이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QAP는 이 네트워크 매트릭스에 대한 상관성을 보는 거예요. 연결이 작년도 지금하고 상관성 있게 분포가 됐느냐, 매트릭스가. 이건 상관성이 높고, 이거하고 이거는 상관성이 낮고, 이거는 더 낮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기별로.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사실은 분석 방법론 서적 보면은 네트워크 분석이 질적 방법론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한계들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론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관 분석도 되고 회귀 분석도 돼요. 회귀 분석하면은 이제 뭐 좀 데이터 양이 많으면 이제 네트워크가 시기별로 예측을 할 수 있죠. 뭐 지금까지 이쪽은 이렇게 변화 왔으면 향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더 상관성이 이렇게 변할 거냐, 아니면 없게 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잘 안 써요. 이 뭐 학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QAP를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학 분야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막 활발하게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것도 뭐 똑같아요. 1이면은 상관성이 높은 거고 1 밑으로 오면 상관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 이거는 이제 노드 엑셀에서 의미망 분석을 한 거를,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가지고 온 거를 노드 엑셀로 구현했을 때 나타나. 보면 이렇게 의미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팅해가지고 단어 하나짜리만 소팅해서 다 날려버리면은 정리가 쉬워요. 그래서 엑셀을 좀 활용하시는 게, 보면은 이게 여기에 해가지고 소팅하는 거 보면은 뭐 한자도 있고 뭐 단어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숫자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딱 소팅해가지고 지워버리면 정제가 좀 쉽죠. 네, 이렇게 하고 옆에는 이제 뭐 매개 중심성, 이거는 뭐 근접 중심성, 여기는 페이지 랭크라고 해서 허브도 있고 아이겐 벡터도 있고, 이런 지수들이 개별 단어에 어떻게 이 지수가 다 돼 있는지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거시 네트워크 지표라 그래가지고 노드는 몇 개, 연결선은 몇 개, 뭐 컴포넌트, 그러니까 한북그리기처럼 다 이제 네트워크가 돼 있는 게 몇 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건 거리, 밀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홈으로 연구한 사례들도 있고, 아니면 빅데이터 특성을 가지고 연구한 사례들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사례를 보셔야 나중에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내실 때 좀 도움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나 특히 이제 텍스트 데이터는 데이터 특징이 주기가 어떻게 안 되죠? 네, 우리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막 우리 정규분포 이렇게 따르잖아요. 제가 과천인가 여기 성대 옆에 그 과학관 있잖아요. 과학관. 거기서 거기 무슨 실험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판이 있고 그 위에다 모래를 이렇게 버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렇게 모래가 이런 분포로 나와요. 쌓여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 정규 분포가 사실은 이게 뭐 이 세상의 진리다 뭐 이렇게 통계학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빅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멱함수 법칙, 멱함수. 이 법칙이, 멱함수 법칙이 지진, 재난, 그리고 텍스트. 우리나라의 성씨 분포를 조사했더니 이런 멱함수 법칙이 기미박.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기미박. 기미박.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러한 멱함수 법칙이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예측 가능성이에요. 불확실성한 데이터의 예측 가능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사고가 한 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징후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데, 사망사고 한 건 발생할 때 그 뭐 골절이나 이제 좀 중상 환자들이 한 100명이 발생한다. 그러면 중상 환자 100명 발생할 때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가 1000명 발생한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로그로 씌우면,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씌우면 이렇게 거듭제곱 법칙, 거듭제곱 분포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측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진이나 해일 같은 거 발생할 때도 그러니까 진도가 5.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을 하려면 그 이전에 자잘한 지진들, 뭐 1, 2, 3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그다음 한 번. 그리고 2차 세계대전처럼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은 전쟁이, 큰 규모의 전쟁이 발생할 때 하기 전에는 그냥 사소한 다툼, 아니면 그냥 부족 국가 간의 싸움, 이러한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사고가 하면, 그게 인과관계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한 수학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재난, 전쟁 분야에도 나타나고, 이런 텍스트도 나타나고, 나중에 텍스트홈으로 다 분석한 다음에 굉장히 쉬워요. 그 빈도로 딱 나오잖아요. 그 빈도를 가지고 이걸 그려보면 어김없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뜨고, 별로 쓸모없는 단어 밑에 이런 법칙들이. 그러니까 좀 논리적인 비약으로 설명을 하자면, 원피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려면 그 뒤에 뭐 가디건, 뭐 여행, 뭐 이러한 단어들이 수십 번, 수백 번씩 나와야 이 원피스 한번 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이거 이 국회의원 법안 발의에 대한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최소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법안을 발의할 때 10명이 참여를 해야 하나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영유아 보호법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재개정되어 왔어요. 근데 최근에 뭐 인천에서도 그렇지만 영유아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죽거나 뭐. 그럴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이게 개정을 할 때 10명, 최소 10명이라고 했으니까 10명이 계속 법안을 재개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순간에 100명이 들어와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 이래. 모든 법안, 그러니까 제가 모든 법안을 다 검증하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법안들이 다 이런 멱함수 법칙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인양저냥 있다가 이슈가 발생을 할 때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텍스트, 이거는 이제 그쵸, 이것도 텍스트를 가지고 했죠. 국회 긁어오신 건가요? 예, 긁어와서 이제 분석 툴을 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일일이 수작업으로 한 거예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국회의원 법안 발의 리스트가 뜨고, 그 옆에 발의자 수, 동의 의원 수가 뜨는데, 그 뜨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숫자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멱함수 법칙에 따라서
지금 해당 단어에 대해 가지고 상관 단어들 분석을 할 때 좀 그 단어를 이번에 네트워크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나오려면 어떤 단어들이 같이 따라오는 게 패턴은 노출돼야 된다 이런 거를 저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단어 정제가 깔끔해야 되고 네. 원하는 단어가 딱 깔끔하게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빈도만 보면 돼요. 빈도만 보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할 때는 이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의한 수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저건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러니까 패턴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문문으로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대학 입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입학 지원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예를 들어 장학도 있을 장학이 몇 번 나가야 되고 뭐 학교 소개가 몇 번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입학 지원이라는 키워드를 이거 네트워크로 놓고 네트워크 분석을 했을 때 예. 이걸로 이 멱함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이 정도의 상관관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예를 들어 장학은 몇 번 노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쵸. 했을 때 예. 그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나요? 일단 패턴이 검증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패턴이 맞는 예. 그러니까 그러한 패턴이 올해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이전에 수년간에 동일하게 나온 거냐. 그럼 수년간 동일하게 나왔으면 올해도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PDF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다 쳐야 되는 건가요? PDF로 할 때 한글로 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다 변환해야 돼요. 분석에 쓸 수 있는 텍스트로.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PDF가 이미지로 된 PDF는 사실은 긁어오기가 어렵고, 요새는 뭐 OCR인가요? 그거 기능 써가지고 긁어올 수 있고, 어쨌든 PDF도 다 한글,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다 만들어야 돼요. 자동 변환 장치가 있는 것까지. 어플이 있어요. 자동 변환 어플이. 예. 그거는 저희가 내부에서 쓰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홈에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내부에 이제 막상 기계를 쓰면 돌리면 좀 효과가 있나요? 하고 써보시면 방대한 자료, 방도한 자료의 PDF를 텍스트로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근데 인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는 자료로 이렇게 변환하는 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돼. 너무 많은 거 정말 많다 그러면 그걸 또 사람이 일일이 다 보고 확인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북한학 전공하시는 분인데 노동신문을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다. 근데 이제 그 노동신문이 사실 일반인이 검색이 안 되고 통일부에 가서 열람 신청을 해야 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텍스트로 된 게 아니라 다 이미지로 돼 있어서 일일이 다 수업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문자가 있는데 그거를 사실 10년치, 20년치 다 앉아서 쳐야 되는 상황이면 네, 그분은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몇 년 걸리셨다 그러던데.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걸 보여주는 이제 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만 검증하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패턴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 네트워크를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군집 분석한 결과고,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노드 엑셀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보기에는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그 논문 내에는 이제 그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그린 건데, 이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하려면 네트워크 내용까지도 텍스트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용 분석을 좀 해주는 게 이제 오히려 이제 좀 더 연구의 그 객관성이나 질, 위상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QAP를 가지고 한 건데, 이건 이제 그 규제 정책과 정책의 모호성과 관련된 거.
전기안전법인가요? 전기안전법, 전환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안이 형성될 때 이게 정책 수혜자, 공급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네트워크를 그렸을 때 이제 군집 분석을 이렇게 그 클러스터링을 딱 하면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책의 모호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룹만 모아놓고 정책 뭐 집행의 모호성에 대한 거 그러면 뭐라 쓴 거지? 정책 목적에 대한 모호성 뭐 이런 것들 다 해놓은 다음에 이 각각을 이제 QAP로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네트워크가 얼마나 동일하게 상관성 있게 나오느냐 이런 거를 분석한 겁니다. 정책 분석할 때도 많이 써요. 네트워크 분석은 여론에 대한 인식이나 동향을 파악할 때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정책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정책 담당자, 정책 기획자, 뭐 공무원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제가 2011년에 서울시 재보궐선거, 나경원하고 박원순 시장의 재보궐선거가 트위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당시에는 트위터가 굉장히 정치에 대한 담론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활발했어요.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리트윗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왜 뭘 의미하냐면 기존의 여론조사를 예측할 대체할 수 있다. 트위터를 가지고 왜 그러냐? 영향력이 높은 사람, 파워 트위터리안을 추적하면 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긍정으로 추정하는지 부정으로 추정하는지를 알면 이 추종자들의 규모나 이 연결 수를 가지고 여론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인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시기별로 10월 24일, 뭐 25일 이 트위터의 변화량을 보면 24일보다 25일의 트윗량이 더 많아지고 보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박원순보다 나경원의 이 중간 연결자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잖아요. 두텁고. 그러면 나경원이 당선돼야 되는 거였는데 실제로 내용을 봤더니 이 추종하는 사람의 트윗이 나경원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오히려 긍정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이후에 트위터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조금 아쉽게 됐죠. 근부정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눠지나요? 아니면 근부정은 로데이터를? 긍부정 텍스톰에 감성 분석하는 게 있어요. 긍정, 부정, 중립.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그 문장에 대한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를 판단을 해주고 샘플을 해서 주고 트레이닝을 이제 AI한테 시켜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사용하기 번거롭고 어렵고 그리고 이게 아까 계속 제기됐던 이 문장, 이 글이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어떻게 판별할지 문제. 나는 좋아 미치겠다라고 하는 게 비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서 미치겠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텍스톰을 가지고 한 거예요. 텍스톰을 가지고 이제 측정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뭐 이제 텍스톰에서 넣고 하니까 이제 이러한 측정에 대해서 주변에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뭐 빈도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는 게 어떻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측정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국가기관 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표준 품질원인가요? 표준 거기서 의뢰가 들어와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측정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지만 보는 좀 모니터링 정도의 수준의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지금 1회, 이게 2회째 논문 공모전인데 1회 그걸 봤더니 요 정도 수준에서 연구한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이디어만 좋으면 뭐 다른 어떠한 뭐 통찰력 있는 함의가 나오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트워크나 QAP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시려면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논문 제목이 안 써있는 그 전에 했던 QAP 논문 제목이 안 써있는 이거 제가 PPT를 요거요? 네, 논문 제목이 요거는 알고 싶으신가요? 예.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예, 제가 이거 만들기 전에는 게재가 안 됐다가 게재가 그냥 그 학회 발표만 했던 자료여가지고 제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여객 운송 수단별 감성 분석을 한 건데 담론 분석하고 이제 UCINet으로 하면 이게 투모드 네트워크하고 원모드 네트워크가 있어요. 투모드 네트워크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뭐 서울시, 원주시, 시가 메인으로 있고 주변에 뭐 여기는 뭐 경찰서, 소방서, 뭐 병원,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그러니까 원모드라는 게 어떤 형태가 하나 고정돼 있고 그 주변에 다른 형태들이 연결돼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투모드거든요. 원모드는 그냥 단위가 똑같아요. 원모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는 다 키워드가 다 될 수 있고 이것도 키워드 그 뭐 사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사람 이건 다 키워드 이렇게 되는 게 투모드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틀려요. 단위가 틀린 걸 분석하는 게 이제 투모드 방식인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여객 운송이 수단별로 어떤 관심이 있고 어떻게 여론이 형성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긍정으로 분류가 돼 있고 부정으로 분류가 돼 있는지 등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객 운송을 담당하는 정책 집행자 혹은 기획자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객에 더 관심이 있고 없고 이걸 파악을 한 다음에 관심이 있는 거를 뭐 더 지원할 거냐 아니면 관심 없는 거를 더 지원해서 올릴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고도화 미래 예측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수행했던 거를 가지고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을 이게 뭐냐면 최소 수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출하량을 언제 출하량은 어떻게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를 이제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비정형 지수가 있고 정형 데이터가 또 있어요. 최소 뭐 소비량이라든지 도매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빅포스라고 하는 이제 하나로마트에서 카드 결제해가지고 이제 구매량 하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 배추 뭐 이런 걸로 텍스트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 관련돼서는 뭐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고 뭐 예를 들면은 이 뭐 병해충이나 아니면 뭐 기온, 고온, 뭐 서리 이런 키워드들이 높게 출현하면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뭐 이제 배추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키워드들을 아까 네트워크 지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수화를 해가지고 그냥 텍스트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런 가격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량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그 뭐 이 중심성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지수화 시켜가지고 소비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무라는 단어의 키워드량과 공출연된 네트워크 지수랑 뭐 소비량이 비슷하게 가네? 뭐 이러면 이제 그 상관성이 검증되면 이후에는 이제 그 키워드만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분석도 할 수 있어요. 예측과도 관련된. 그러니까 텍스트, 단순하게 텍스트만 가지고 빈도만 보는 게 아니고 텍스트들의 영향력이나 중심성, 그리고 그 지수와 관련된 다른 뭐 이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패턴과 관련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뭐 멱함수 법칙이나 이런 패턴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트렌드 추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이러한 자료들은 사실은 저희 그 뭐 회사에서도 과제나 프로젝트 수행할 때만 이제 자료를 이제 받을 수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이 접근이 어렵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 추후 검증이 사실은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고, 예. 그래서 좀 데이터가 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예측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해보면 그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게 좀, 기상 데이터도 사실은 이제 그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기상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온라인이나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 그런 텍스트들을 가지고 와서 기상을 예측하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 검증을 하면은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시간과 비용의 한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교수님 아까 최소값 예. 뭐 10년치 보고 걸로 돼 있는데 예. 저 정도 뽑게 되면 데이터가 몇 메가 정도? 비정형 데이터. 예. 그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는 뭐 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해가 있었다면 어느 해는 뭐 전혀 없었을 때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럼 지금 저희한테 보면 30메가에서 네. 어느 정도 될지는 해봐야 하는 거. 지금으로서의 측정. 텍스톰은 수집량이 9만 건, 10만 건 된다고 하더라도 분석에 가져오는 건 1000건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저희 이제 한계인데, 서버의 한계인데,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원피스로 검색을 하면은 뭐 1년치를 검색한다. 그러면 그 2017년도 1월부터 뭐 12월까지 검색이 한 10만 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텍스톰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크롤링을 하면 순차적으로 1번부터 1000개의 그 문장 수집량만 가져와요. 분석할 때 쓰는 건. 상위 1000개. 예. 왜 구글링 같은 거 해보시면 원피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검색하면은 여기 막 이렇게 번호 있잖아요. 페이지. 그래서 뭐 3, 4, 5번 지나가면 사실 뒤에 별 의미 없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그 뒤에 건 사실 쓸모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런 알고리즘이면 되게 기간 넓게 잡아도 괜찮겠네요. 예. 수집, 예. 회사 위주로.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정말 뭐 대형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코드를 짜야 돼요. 그래서 10만 건은 10만 건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코드와 서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일치가 구성이 돼야 이제 정말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집을 해가지고 만 개를 다 엑셀에다 집어넣으면 그건 이제 되겠네요. 만 개를 다 엑셀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하시려고요? 굳이 한다. 예, 노드 엑셀에 뭐. 만 개를 하시. 근데 노드 엑셀, 그렇죠. 해가지고 텍스톰에 또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수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예. 쭉 네이버로 뭐 원피스 쳐가지고 기사를 다 계속 쳐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하시긴 좀 어려우시니까. 예. 선생님, 이게 트렌드를 보려면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수집 단위를 적용을 하면 모데이터를 못 끌고 온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냥 수집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연도를 계속 따로 돌려야지 모데이터도 가지고 오고 그 결과값도 가지고 와서 패턴 분석 가능하는
하는 모집이에요 지금. 로데이터? 로데이터 원문은 가져와요. 1000개에 대한 원문은 가져와요. 예를 들면은 작년도 2017년도 거 1년치 끊고 또 2016년도 이렇게 두 번 돌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5년치 치면은 15, 16, 14, 15, 16, 17 이걸 다 받아서 거기서 연도별로 다시 소팅이 되는 아, 그렇게 해도 돌아가긴 그래야 돌아가죠. 소통이 다시 예, 그렇게 해도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근데 그 텍스톰이 그렇게 연도를 한꺼번에 지정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를 그러니까 연도별로 바꿀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 자체로는 패턴을 보려면 말씀하신 대로 연도를 지정해가지고, 따로따로 되게. TV를 봐야 되네요. 네이버도 예를 들어서 원피스를 치면 준호도 순으로 나오잖아요. 저것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 순이 아니다. 예, 저희가 이제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화면 보이는 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 예, 보이는 대로. 그러면 또 그 문장만 본다. 이런 의미 드는 게 그래서 원피스가 매우 예쁘다. 라는 그 문장 한 문장만 하는 거죠. 한 문장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뭐냐 마침표가 있는. 블로그만 본다 그러면 블로그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거만 가져와요. 요거. 그 겉면에 예. 그 부분만. 예. 아. 들어가면 전체 다 있긴 한데 보면 막 많잖아요. 네. 근데 요 윈도우에 있는 것만 가져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피스 그 한 문장 거의 한 문장인데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고민이야. 그렇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드를 짜야 돼요. 전체 다 가져오려면. 예. 근데 여기서도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등장을 하면 그 앞뒤로에 의미 있는 것들이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공출현 빈도가. 그래서 공출현 빈도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시간과 비용이 허락하면 전체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공출현 빈도만 봐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만 보겠다라면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한 문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뉴스 문장이 예. 안내문 문장이 있으면 보통 그 특성에 따라서 구성되어지는 단어나 또 포맷들이 다른데 그게 이제 보통 한 포맷으로 잡잖아요. 뉴스도 보도자료 네. 포맷이 있고 안내문에 대한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의 헤드카피에 대한 부분만 간다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유추해서 그러니까 공출현 단어들을 이렇게 나중에 군집 분석을 했을 때 이군집이 모였는데 이군집 모이는 단어들이 이거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단어들이 공출현 단어들 분석했을 때 이건 안내문 형식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겠네요. 정확하지는 않겠네요. 그 형식을 추론하기는 좀 어렵고, 그거는 원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정제할 때 보면 이게 그대로 가져오면은 여기 블로그 주소도 있고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뒤에 기자 이름, 위에 날짜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문 기사일 거다, 블로그 주소 뭐 이렇게 정제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좀 사과 요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밑은 안 되는 건가요? 예. 사과 요거. 여기까지. 그 이유는 예. 사과 요거까지. 완전 크롤링 하려면 코드를 짜야 되겠네요. 예. 코드를 짜야 되고 저장할 수 있는 DB도 또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100, 1000만, 10만, 300만 건이잖아요. 원피스에 대한 블로그가. 선생님 저 청건은 채널별로 청건인 거죠? 블로그 청건, 뉴스 청건, 뭐 다음 블로그 청건, 네이버 블로그 청건. 이걸 패션 연구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패션? 패션 제가
그 제가 이 논문을 좀 그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은 그 패션 트렌드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연구자분이 하신 연구 중에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그 패션 주기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나팔바지 유행했다가 스키니 유행했다가 뭐 이제 뭐 잘 모르는 용어가 있는데 몇 가지 그게 예전에는 이제 10년 주기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한 연구와 이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연구를 하는데, 그 보그라는 패션 잡지가 있습니다. 보그가 이게 패션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거기에는 이제 글이 별로 없어요. 보고 그 패션 잡지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뭐 이 패턴은 이겁니다, 색상은 이겁니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사진만 달랑 있고. 그래서 연구자가 자기의 그 나름의 그 기준, 아마 그 옷 만드시는 분의 그런 이제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기장은 어느 정도, 뭐 무릎이 뭐 어느 정도면 짧다, 길다 이런 것들 판단을 해가지고 텍스트로 태그를 다 박힌 거예요. 길다, 짧다, 뭐 색상은 흰색, 뭐 검정색. 그래서 그 보그 잡지에 최근 뭐 5년간 이거를 이렇게 다 텍스트로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빈 노수로 나열하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기가 10년짜리였던 게 최근에는 좀 줄었다. 25년, 10년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도 하실 분들은 이렇게 그 어떤 전문적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데,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텍스트로 다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한 거고, 그 시간이 좀 3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그 노드 엑셀 좀 설명 좀 해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텍스톰이랑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일찍 끝내도 될까요? 예, 좀, 왜 깔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드 엑셀은 베이직은 무료인가요? 베이직은 무료예요. 예. 어.
일단은 이렇게 웹에서 수집을 하면 이제 뭐 로데이터에 이제 뭐 이렇게 채널 얼마 수집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따가 저기 이제 이거 사용법은 이제 뒤에서 알려드릴 텐데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누르시면 UCINet이나 노드 엑셀로 분석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딱 분석할 거 분석 단어 선택을 해서 누르면 나오고 선택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정지가 다 돼야겠죠. 그래서 분석하기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돌아요. 얘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돈. 보통대 연구까지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안 걸리나? 아, 있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그냥 엑셀이에요. 평범한. 지금 됐나요? 계속 돌고 있는데 다 될 때까지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다 씁니다. 영수. 철수.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제 1에서 2로 방향성 있는 네트워크가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노드 엑셀 베이지라고 하는 요 탭, 요거 누르면 이제 툴 다 뜨죠. 딱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뜹니다. 네트워크가 그려져요. 예. 그러면 철수하고, 뭐, 문재인. 그려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각각 한 명씩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라벨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영수, 철수, 문재인 뜨죠. 네. 그리고 철수와 문재인을 알고 김정은 문재인을 알고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카톡을 하지 않는데 그걸 한번 만난 거죠. 만났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주고 근데 지금 뭐 딱 보니까 뭐 이름은 보이는데 노드 이것처럼 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 계산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프 매트릭스라고 하는 보면 이렇게 누르면은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걸 그럼 제가 정의할 수 있나요? 만났다. 그쵸, 정의를 해- 안 했다. 정의를 먼저 해야죠. 악수를 했다. 예. 카운트. 그 정의를 만난 걸로 할 거냐, 한 번이라도 말을 한 걸 할 거냐, 아니면 식사 자리를 한 걸로 할 거냐. 만약에 만남도 리커트 척도로 하면은 그냥 한 번 스치고 지나간 건 0, 뭐 한 번 얘기하면 1.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굵기도 바꿀 수 있어요. 해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산을 된 걸 가지고 이제
색깔도 지정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계산된 걸 가지고 이제 색깔로 지정해 주시면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문재인의 매개 중심성이 철수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가중치도 1에서 10까지 뭐 1, 5, 10 해서 돌리면 예,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홈으로 아직도 돌고 있네요. 일단 대충 하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매트릭스가 그냥 하나씩 연결된 걸 1, 연결 안 된 걸 0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트릭스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프리퀀시로 하면 빈도가 몇 번 연결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됐다고 하고 나왔다고 치고 이제 해가지고 딱 나오면 프리퀀시라든지 뭐 이게 뭐 유클리안 계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상관 계수를 하든지 뭐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미리 보기 다운을 받으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띄워놓고 이걸 지우지 말고 띄워놓고 노드 엑셀을 연 다음에 여기에 임포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매트릭스를 오픈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지금 엑셀 화면에 떠 있는 걸 다 보여주거든요.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임포트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계산도 하고 여기서 뭐 계산도 이렇게 하고 이게 이 매트릭스가 크면 클수록 계산이나 그림 그려지는 양도 느려질 수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노트에서는 한글판은 없는 거죠? 예, 이게 한글판은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룹핑 할 수도 있고 클러스터링 개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알고리즘명인데 뭐 뉴만 무어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이걸로 할 거냐 거빈으로 할 거냐 이제 그거는 이제 클러스터를 묶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인접한 거를 묶을 거냐 아니면은 나도 여기도 속해 있고 저기도 속해 있는 거를 같이 볼 거냐는 식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제 그 뉴만 무어 알고리즘을 가장 많이 쓰고 근데 이게 UCInet 군집 분석하고는 좀 달라요. 예.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값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뭐 매개 중심성, 뭐 근접 중심성, 이건 허브라고 하는 페이지 랭크가 있고, 그리고 전체 거시 네트워크 지표는 여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총 노드가 7개, 연결은 49개 연결선이 있고, 그리고 컴포넌트는 1. 1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연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체가 하나예요.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다 하나씩 다 연결돼 있다라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뭐 컴포넌트가 2나 3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UCI의 분석 분석은 다르다는 게 알고리즘이 다르다는 거. 알고리즘이 달라요. 결과값도 다르고. 결과값도 다르죠. 나오는 그림 나오는 것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논문으로 인정을 받을 때 UCIN에서도 많이 써요. 그거가 조금 더 예. 이걸로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쓰는 논문은 그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님이 그 무슨 가라데 클럽의 네트워크 볼 때 이걸 쓴 거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UCI에 대해서 하려는 게 UCINS로는 그러니까 UCINS로 그러니까 UCINS는 그룹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군집 분석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군집이 하나냐 두 개냐, 그러니까 두 개냐 세 개냐 뭐 이렇게 하는데 UCINS는 그 군집을 자기가 뭐 4개로 만들 건지 뭐 몇 개로 만들 건지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로드 엑셀 아직도 돌고 있네요. 노드 엑셀로 많이 합니다. 이것도 그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그 가짜 뉴스 보도한 거 있죠. 그 노드 엑셀로 했고 그 중앙 썬데이에서 지난 한 3개월 전인가 2개월 전인가 그 여기 성균관대학교 정규진 교수가 하고 이제 연세대 누 교수님이 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측근 인사들 네트워크 그린 거 있어요. 그것도 노드 엑셀로 그건 제가 그렸습니다. 노드 엑셀로. 노드 엑셀로 활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용하기가 쉽고 일단은 보여주는 게 좀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뭐 논문 공모전에서 하실 때는 UCINS로 하셔도 되고 뭐 이걸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상관은 없으니까. 이따가 저기 우리 뒤에 이제 이중원 연구원하고 이제 유정미 연구원이 이제 보조로 이제 해주실 거기에 한번 보시고 그것도 사용을 하실만 하면 하시고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제 좀 쉬셨다가 3시나 좀 3시 좀 넘어서 그 텍스톰 사용 방법하고 실제로 매트릭스를 가지고 와서 UCINS에서 돌려보는 거를 실습하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지금 질문 아까 많이 하셨으니까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예, 제가 좀 가봐야 돼가지고. 예, 그러면은 짧은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